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중입니다. 지난번에 여드름 압출 짜야 한다? 짜면 안 된다?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드름 패치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여드름 패치에 대해서 안 좋은 식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더라고요. 압출 직후에는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시고 압출 당일에는 여드름 패치는 붙이지 마세요. 여드름 패치는 압출 다음 날부터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의미는 여드름 패치 자체가 안 좋으니까 쓰지 마시라 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압출 직후에는 피부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 구멍을 통해서 균이 침투를 해서 덧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드름 패치는 균 침투를 막을 수 있는 항균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압출 직후에는 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 연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압출을 하기 위해서 뚫었던 이 피부의 구멍은 몇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닫혀요. 그러니까 덧날 가능성은 몇 시간 안에만 생긴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압출 직후에는 항생제 연고를 바르셔라. 여드름 패치는 압출 다음 날부터 붙여주시면 된다 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놔두세요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놔두세요 라고 했던 것의 실제 의미는 짜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염증 없는 좁쌀 여드름은 압출 실력이 되시면 짜세요. 압출 실력이 안 되신다 그러면 짜지 마세요. 붉은 좁쌀 여드름은 압출 실력이 되시면 짜세요. 붉은 좁쌀 여드름은 압출 실력이 안 되면 짜지 마세요. 즉 좁쌀 여드름은 본인의 압출 실력에 따라서 짤 수도 있고 안 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좁쌀 여드름을 그냥 놔두라는 의미냐? 그거는 아닙니다. 좁쌀 여드름을 좀 더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관리법이 있거든요. 각질 제거제 혹은 스크럽제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 세안을 하시고 좁쌀 여드름 부위에 각질 제거제나 스크럽제를 사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각질 제거제, 스크럽제를 깨끗이 클렌저로 씻겨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질 제거제나 스크럽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질 제거제, 스크럽제 사용으로 인해서 피부가 건조함이 나타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횟수를 줄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농성 여드름은 본인의 압출 실력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화농성 여드름은 짜야 합니다. 아무 때나 짜지는 말라고 말씀드렸죠. 화농성 여드름 끝에 노랗게 골마 올 때 그때 짜셔야 됩니다. 화농성 여드름을 요약하자면 본인의 압출 실력이 안 되면 남의 도움을 받아 압출을 받으시라 라는 의미고, 본인의 압출 실력이 된다면 화농성 여드름은 짜야 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아직 화농성 여드름이 곪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아무 대책 없이 곪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드름 연고나 여드름약 드시면서 여드름을 치료하고 있는 와중에 마침 화농성 여드름이 노랗게 곪았다면 그때 짜시라는 거지, 화농성 여드름이 곪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곪기만을 기다리면서 방치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염증 없는 단순 좁쌀 여드름은 놔두면 저절로 없어지냐? 네, 놔두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나 저절로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죠. 그래서 빨리 없어질 수 있게 각질 제거제나 스크럽제를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항생제 연고에 대해서도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항생제 연고 중에 가장 쉽고 대중적인 게 후시딘 연고라서 후시딘 연고를 말씀드린 거지, 후시딘 연고만 압출 후에 써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후시딘 연고 외에 또 많이 쓸 수 있는 항생제 연고가 테라마이신 안연고, 닥트로반 연고, 에스로반 연고 등 여러 항생제 계열 연고가 많습니다. 압출 후에 이 연고를 써도 되는지 궁금하신 경우는 이 연고가 항생제 연고인지 항생제 연고가 아닌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항생제 연고 말고 마데카솔 연고나 노스카라겔 연고 써도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마데카솔 연고와 노스카라겔 연고는 항생제 연고가 아닙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압출 직후에 마데카솔 또는 노스카라겔 연고를 바르시는 게 균 감염의 가능성을 낮추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면봉으로 압출 안 하고 압출기로 압출해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소독만 잘 된다면 면봉을 사용하시든 압출기를 사용하시든 그것은 상관은 없겠습니다. 손에는 항상 균이 있기 때문에 균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손으로는 짜지 마십시오. 여드름이 뿔지는 않은데 피부 속에 만져지는 딱딱한 여드름이 있을 때 이 여드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압출을 한다고 해도 뭐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턱이나 목 부위에 이러한 여드름들이 잘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염증 주사를 맞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염증 주사 맞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되기는 하나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좁쌀 여드름 말고 블랙헤드는 짜도 되냐?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블랙헤드는 자꾸 짜다 보면 모공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헤드도 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블랙헤드를 짜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또 무방비로 놔두란 얘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품 중에 액체를 발라놓고 기다리면 블랙헤드가 불어나서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때 면봉으로 닦아내는 그러한 제품을 이용해서 블랙헤드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농성 여드름을 안 짜고 놔두면 어떻게 되냐 라고 질문을 해 주셨었는데요. 화농성 여드름은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화농성 여드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는 파인 여드름 흉터, 붉은 여드름 자국, 넓은 모공 등이 있습니다. 이 화농성 여드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짰는데 노란 게 나왔는데 이게 고름인지 피지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고름은 노란색을 띠는 액체류 같은 성격입니다. 피지는 노란색을 띠는 고체류 같은 성격입니다. 한마디로 피지는 치즈, 버터 같은 느낌입니다. 고름만 나왔고 피지는 아직 안 나왔다면 피지가 나올 때까지는 더 짜 주셔야 됩니다. 좁쌀 여드름 안 짜고 놔두면 점이 되던데요? 라는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좁쌀 여드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방면포, 오픈 코메도라는 종류가 있고요. 폐쇄면포, 클로즈드 코메도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거는 클로즈드 코메도, 폐쇄면포의 좁쌀 여드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좁쌀 여드름 중에 놔뒀을 때 검은 점이 된다는 거는 그 부위에 모공이 좀 커져 있기 때문에 피지가 피부 속에서 정체되지 않고 피부 표면까지 잘 올라온 겁니다. 일반적인 좁쌀 여드름은 아직은 다행히 모공이 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지가 피부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피부 속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모공이 아직 커져 있지 않으면 일반적인 좁쌀 여드름이 생기고요. 모공이 많이 벌어져 있다고 하면 이 좁쌀 여드름이 검은 점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은 점처럼 되는 좁쌀 여드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지를 불리어서 면봉으로 걷어내는 제품을 사용하셔서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빨갛지는 않지만 고름이 있다. 이것도 짜야 하느냐? 네, 고름이 있기 때문에 짜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많이 질문하셨던 것들을 제가 일부 추려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